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5월 13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반등이 나와주네요. 자, 여기 기준 라인하고 요 기준 라인 사이에서 결국에는 좀 횡보를 좀 하다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거래도 터지고 있죠. 자, 이렇다는 얘기는 오늘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 몸통 고점 라인도 뚫었고요. 이제 꼬리 매물대 도전하러 가겠죠. 자, 좀 지켜볼게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점 테스트를 좀 하러 갑니다. 여기 고점도 지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는 뭐 그렇게 많이 실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거래 증가로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고점은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자,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자, 현재 이 고점 꼬리 라인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죠. 자, 그렇지만은 이거 뚫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호가창도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지금 바로 뚫렸죠.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매도를 좀 걸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절반 물량이 체결이 됐네요. 자, 이제 나머지 물량은 좀 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체결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영진약품 매수를 좀 해봤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일단 매도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저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요것도 나머지 물량도 매도할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저는 요 짧은 반등 구간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뭐 수수료 빼고 대략 뭐 한 2%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영진약품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정말 좋았습니다.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요. 상승률로 보면은 무슨 이 대세 상승장에서나 볼 법한 그런 상승 랠리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그런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저는 진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그런 시장이고요. 여튼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매를 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현재 시장은 이 지표로나 어떤 실적으로나 그리고 팬데믹 상황으로 보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닌데 이 종목들의 움직임은
이 대세 상승장에서나 나오는 듯한 이 시세들을 뿜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돌파 매매를 시도를 했고요. 일봉상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자, 분봉상 지지저항 라인을 제가 좀 표시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라인은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 돌파 자리인 요 봉의 종가입니다. 자, 6만 1,000원짜리고요. 그리고 요 봉의 최고가 꼬리 매물대가 6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봉상 6만 1,000원과 6만 8천원짜리를 이렇게 이제 처음에 돌파 나올 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 돌파 나올 때 보고 종가상으로 이봉에서 이제 돌파가 확정이 됐죠. 자, 그래서 돌파가 된 모습을 보고 제가 바로 여기다가 이제 매수대기를 걸었죠. 68,000원에. 자, 돌파 시에 이렇게 거래가 실려야 이게 확실한 매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침서부터 일찍 돈이 들어온 거죠. 누군가 이 종목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이 베팅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68,000원에 일단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2차 매수를 하려고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터치를 해서 조금 더 이탈이 나오면 조금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결국 그 자리는 오지 않았죠. 자, 그래서 바로 반등을 주고 재돌파를 하고요. 지지를 잘 해주다가 계속 윗구간에서 놀고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꼬리 매물대 돌파가 시도가 될 때 이 자리에서 절반 물량 일단 정리를 했죠. 그리고 더 상승이 나오면은 수익을 좀 더 끌고 가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운 종목이라 이 이상 좀 상승은 나오질 않았고요. 아래쪽으로 좀 뺐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에서 일단 전체 물량을 이 자리에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을 좀 챙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봉상 또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시장 대장주입니다. 이 바이오 관련해서는 이 종목이 시장 대장주고 제가 이 자리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돌파 나올 때부터 이 종목이 시장 대장주라고, 바이오 종목 시장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이 대장주들은 21선과 61선 자리에서 이렇게 쌍바닥 주고 상승 또 가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제가 요 구간에서 또 매수해서 여기 또 수익 낸 구간도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 하락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엔벨로프 하단선에 닿던 요 자리가 정말 또 대형 우량주 엔벨로프 매매의 최적의 또 매수 타이밍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던 자리로 보여요. 물론 저도 보고는 있었지만 매수는 하지는 않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매매를 했지만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뭐 이런 자리에서도 저는 매매해서 또 수익을 냈고요. 또 여기 돌파 나올 때 오늘 또 매매해서 또 수익을 냈고 이런 자리에서도 매매했었고요. 이런 자리에서도 당연히 매매를 했고요. 주요 요처인 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리에서는 다 매매를 했습니다. 물론 큰 수익은 내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단타로 다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자리에서 충분한 수익을 거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굉장히 애착이 가는 종목이에요. 많은 수익을 주기 때문에. 자, 어쨌든 오늘도 돌파 매매로 좀 수익이 났고요. 향후에도 신고가를 낸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영진약품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자, 영진약품은 오늘 좀 뉴스가 있었어요. 20조 원 규모의 이 신약 임상민 기술 이전 기대감이라는 뉴스가 좀 뜨면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뉴스를 띄웠는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여러분. 20조 원 규모입니다. 20조 원. 이런 뉴스가 떴는데 얘가 상한가를 못 들어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뉴스에 좀 어떤 신뢰도가 조금은 강하지 못했다, 높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상승을 하고서 급하게 떨어지길래 이 자리에서 이제 제가 매수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짧은 구간 수익을 줄 때 저는 2%좀 넘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생각보다는 약하게 좀 횡보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뉴스가 진짜 강한 뉴스인 게 맞다면 이 20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기대감이라는 게 사실로 판정이 된다면 이 종목은 무조건 상한가에 가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대략 뭐 500억 조금 넘게 터졌는데 뉴스는 굉장히 큰데 뉴스에 대한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쨌든 뉴스는 좋은 뉴스가 떴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이렇게 좀 매매를 마쳤는데 오늘 정말 매매할 종목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게으르고 좀 종목들을 살피질 못해서 매매를 하질 못한 것 같고요. 오늘 셀트리온 제약을 좀 매매를 했었어야 되는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좀 매매를 못했어요. 자, 오늘 결국에는 신고가를 뚫어냈습니다. 제가 셀트리온 제약,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의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다. 언제라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그저껜가 그저껜가의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하락이 나온다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한번 강하게 상승을 줬죠. 그리고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결국 오늘 얘도 신고가를 냈습니다.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인 79,800원, 79,900원, 뭐 한 8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종목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얘는 또 한 가지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 MSCI 지수에 이 종목이 편입이 됐어요. 자, 이 종목하고 더존 비지온이라는 종목 또한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제가 이 두 종목이 MSCI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이 뉴스를 전일 이 뉴스를 좀 정리를 하면서 제가 취합을 해놨는데 이 더존 비주온을 좀 시초가에 매수를 할까 하고서 생각을 했었는데 장 시작할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너무 눈에 들어와서 이 종목을 제가 시초가 매수를 좀 놓쳤어요. 시초가 매수를 했다면 재료 매매 시초가 매매입니다. 재료 매매로 대응을 하는 그랬다면은 바로 좀 이렇게 한 10% 정도의 수익이 났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까지 다 수익 실현을 못했겠죠. 여기 찍고서 더 빠르게 떨어졌을 거니까. 그러면 뭐 최소한 못해도 5에서 7% 정도는 수익 실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6월 달에 종목 재편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MSCI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은 이 매수세가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리 좀 선반영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그 뉴스로 인해서 셀트리온 제약과 더존 비주온이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윗꼬리를 길게 달아서 살짝 좀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일봉상 위치도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 지금 자리에서 뭐 매매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합니다. 자,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과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그리고 셀트리온. 자, 이 세 종목 중에 이제 셀트리온이 좀 약하죠, 그나마. 자, 뭐 얘네들은 연말에 합병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먼저 치고 가는 모습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매물대를 뚫어놨기 때문에 이 종목 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녹십자 엘빙이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얘도 오늘 뉴스가 있었죠. 얘도 뉴스가 뜨자마자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풀리지 않고 확실하게 잠궈놨기 때문에 얘는 내일 아마 갭이 좀 많이 뜰 것 같아요. 얘가 태반 주사제가 이 팬데믹 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라는 뉴스가 좀 떴어요. 자, 태반 주사제 팬데믹 항바이러스 효과 동물 실험에서 지금 이게 확인이 됐답니다. 굉장한 뉴스죠. 물론 이제 동물 실험이면 임상 3상, 임상 2상 단계 정도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뉴스가 떠서 상한가에 좀 강하게 들어갔고요. 또 국동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얘는 파동이 지금 다 나온 상태입니다. 1파동, 뭐 여기서 이제 작은 또 파동이 있었고요. 2파동, 그리고 3파동까지 나왔죠. 그리고 바닥권에서부터 얘는 이미 거의 3배 반, 4배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물론 의미가 좀 있는 건 이 자리를 돌파를 할 때에 거래대금 또한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거래대금 돌파가 일어난 부분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3차 파동 구간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순간 급락이 떨어지면 급락이 떨어졌을 때 만약에 손절을 못하게 되면 진짜 이거는 손절 못하는 순간 몇 년에 걸쳐서 원금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매매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1차 파동이 나오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 찾으셔서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얘도 어쨌든 상한가에 좀 일찍 들어갔고, 얘는 미국의 의료용 방호복 추가 수출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뜨면서 얘도 좀 상한가에 빠르게 들어갔어요. 자, 중국과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팬데믹의 재확산의 우려가 발발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았는데 역으로 그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종목들이 막 펄펄 날아갑니다. 네, 정말 이상한 시장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종목들이 상승이 많이 나와서 매매할 종목이 많아지는 건 좋긴 한데 정말 비이성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삼진 L&D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가장 시장에서의 이슈가 됐던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좀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은 삼성과 현대의 전기차 배터리 동맹 소식이 들리면서 이 종목이 삼성 SDI의 70%의 부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최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한가도 뭐 숨도 안 쉬고 거의 들어갔죠. 그 뉴스가 뜨자마자.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일 아마 갭이 좀 많이 뜰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런 박스권을 이제 뚫는 갭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 얘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고 매매 대응이 가능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역시나 이 삼성과 현대가 천안 공장에서 두 부회장이 만났죠. 자,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 정의선 부회장이 이 단독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삼성 SDI가 뭐 폭발적인 이 시세를 좀 뿜어줬고요. 에코프로 BM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장중에 무려 22%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무려 거래대금이 4,150억이 터지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어요.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갭으로 상승이 뜨면서 장중에 좀 위로 뽑아줬다가 아래로 좀 하락을 했어요. 얘도 거래가 좀 역대급으로 터지긴 했지만 얘는 장중에 이렇게 시세를 좀 올리면서 뿜어준 게 아니고 갭으로 떴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LG화학, 또 대보마그네틱, LNF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올랐지만 역시나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이 돋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완전 신고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만들어졌던 이런 작은 박스권을 좀 뚫어줬죠. 자, 그리고 얘는 또 수급을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을 보면은 투신과 연기금을 포함해서 쌍끌이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매매할 자리가 있다면 충분히 매매 대응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전기차 관련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의 특징이 뭐냐면요. 1회를 충전했을 때 이 800km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1000회 이상 재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이 기존에 사용하던 리톤이온 이 전지의 절반 크기로 제작이 가능하답니다. 자, 2020년대 후반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파이가 2030년대가 넘어가면은 28조에서 35조 원으로, 32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현재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LG화학이 이 전체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파나소닉, 그다음에 CATL,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1, 2, 3, 4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SK 이노베이션은 저 밑에 있죠. SK 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보다는 이 정유, 이 화학 쪽이 좀 수익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외에도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SNS텍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관련 섹터에서 이 EUV 쪽 대장주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얘는 신고가를 진지게 뚫어내고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강한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은 차후에 시장이 좀 하락을 해서 얘도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좀 노려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EUV 공장을 이 평택에 삼성에서 이제 신축을 했잖아요. 그 라인이 가동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이 SNS텍이 정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좀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은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미친 것 같아. 어제 나스닥이 2%대 하락을 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개파락으로 좀 출발을 했어요. 코스닥 시장도 마이너스 1.12%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아랫꼬리도 없이 그냥 바로 위로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숨도 안 쉬고 장중에 이렇게 끝까지 상승해서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얘가 지금 고점을 뚫었어요. 전고점을 또 뚫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신고가죠. 단기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이 대세 하락 추세대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 추세선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전고점 라인에 지금 부딪혔습니다. 머리를 살짝. 자,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이 자리까지 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추세적으로 더 상승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돌파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차익 실현 물량 또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뭐 코스피 시장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강한 건 사실입니다. 얘도 장중에 아랫꼬리도 없이 그냥 바로 얘도 상승을 줬고요. 정말 숨도 안 쉬고 종가 고가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자, 정말 이 대세 상승장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시세들이 뿜어지고 있고요. 종목들의 움직임 또한 저가 대비 뭐 100%까지 150%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질비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50%, 70% 올라온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산업 섹터들을 쭉 돌려봤는데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거의 키 맞추기가 끝났습니다. 오늘부로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까지 움직이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시장에 준하는 상승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조금 반등이 약했던 산업 섹터는 역시나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항공주들하고 그리고 자동차주들 이런 산업 섹터들 빼놓고는 뭐 거의 대부분의 이 산업들이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의 수급은 외국인은 뭐 여전히 매도세고요. 개인은 또 여전히 매수세입니다. 자, 집 나갔던 연기금의 수급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틀 연속 매도세를 최근에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늘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매수를 좀 가담을 했어요. 장 중후반부에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이 연기금의 매수세가 1등 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은 종가 고가로 상승을 했고요. 종목들은 어마어마하게 상승들이 나왔죠. 자, 개인들의 매수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거래소의 이 매매 동향 추이를 좀 보면 자, 장 초반에 약간의 매도세를 보였던 기관이 쭉 들어올렸죠. 장 막판까지. 자, 그래서 연기금의 수급이 시장을 들어올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장 막판에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좀 들어주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장 초반부터 쭉 시장을 끌어올린,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린 주체는 역시나 개인입니다. 과거에 시장에서 소외받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4월 이 월별 취업자 동향이 좀 나왔어요. 자, 월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를 좀 보면 3월 달에 마이너스 19만 5천 명이 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그리고 이번 4월 달에는 무려 47.6만 명에 해당합니다. 자, 업종별로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숙박하고 음식료 관련한 업종에서 21.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교육 서비스 관련해서 13만, 그리고 도소매 관련한 이 업종에서는 12.3만 명. 이렇게 좀 취업자가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우리 시장이.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번 팬데믹의 책임론을 중국에 좀 물고 있죠. 그리고 합의대로 뭐 기존에 합의했던 무역 합의 이행을 안 하면 미중 무역 합의를 파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서로 간에 또 미국 기자, 중국 기자를 서로 좀 쫓아내고 압박을 가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 중국 대리기를 통해서 좀 이슈를 중국에 대한 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자, 이런 상황은 결국 미중 무역 갈등을 재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는 또 솔찬히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에서 이걸 법안으로까지 만들어서 중국 대리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책임법까지 만들어서 중국에다가 책임을 물겠다라고 하는 이런 법을 갖다가 적용시키려고 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또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게 이제 시장에 좀 충격을 가하려면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 시장의 이 강한 상승에도 조금은 제약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구간에서 베팅을 해서 더 상승하는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은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좀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재 리더였습니다.